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가장 중심부에 충무로 을지로라는 지명이 쓰이는데 여기에는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충무로는 지하철 3호선 종로 3가역과 서울극장 바로 앞에 있는 청계천 다리를 시작으로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말합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충무초등학교까지 일대를 충무로 1가에서 충무로 4가까지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명동의 중심가로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며 대한민국 전체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충무로는 원래 일제시절 일본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본정통으로 불리던 곳. 1946년 10월 1일 일본식 동명정리 사업에 따라 서울시가 이곳의 길을 이순신의 시호인 충무를 따서 도로명 및 법정 동명에 붙였습니다. 일제의 잔재를 억누르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서울의 지명 을지로는 서울시청에서 출발해서 한양공업고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말합니다. 구한 말부터 중국인 화교들이 밀집해 차이나타운 상권을 형성했던 곳이라 중국인의 기세를 억누르기 위해 을지문덕 장군에서 이름을 따와 1946년 도로명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 서울의 중앙에 위치한 남산. 이곳은 일제시절 일본 신사가 있던 산이었습니다. 일본의 신사가 있던 자리에 박정희 대통령이 안중근 기념관과 백범 김구광장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에 중국인들 모여 사는 차이나타운이 있었습니다. 중구 소공동 화교촌이 그것입니다. 1961년 5.16으로 등장한 박정희는 외국인 토지 소유금지법으로 화교들의 부동산을 압수하고 소유 규모를 제한하였으며 1963년 화폐개혁을 강행, 화교들이 모아온 재산을 죄다 몰수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집 쌀밥 금지령 및 온갖 종류의 화교에 대한 억압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60년대부터 화교들 숫자가 줄기 시작해서 70년대에는 아예 서울 차이나타운까지 와야 된 것입니다. 동남아 경제권을 거의 화교들이 쥐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화교들의 힘이 미약한데 강력한 국가정책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그는 현대사의 논란의 인물이지만 박정희는 사실 중국인들도 다 내쫓았지만 미국, 일본과도 가장 많이 싸운 인물입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한국은 자력으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해방 후에도 거의 주권이 없던 국가였으니 미국, 일본의 품에서 벗어나려면 강력한 정책이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한일협정 반대하고 독도에서 일본 어부들의 발포를 했던 이승만이 하와이로 쫓겨났고 이승만 하야 후 바로 등장한 장면 내각은 바로 약속이나 한 듯이 한일어로 협정부터 서둘렀고 일본에 유리하게 돌아갔죠. 일본인조차도 입국 금지였던 이승만 정권과는 달리 한일 교류에 적극적이었던 게 장면 내각. 헌데 박정희와 김구 아들이 4.19 발포자 처벌 명분으로 장면 내각을 뒤집습니다. 미국은 전두환 쿠데타하고는 달리 5.16 쿠데타는 바로 진압 결정합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진압 반대를 하자 미국은 5.16 군정 원조 삭감으로 조입니다. 이에 박정희는 군복 벗고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미국은 박정희를 떨어뜨리기 위해 동아일보 동원. 박정희 남로당 경력을 호외로 뿌립니다. 이에 호남과 제주가 반발하고 박정희의 투표 겨우 당선시킵니다. 그 후 일본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갔던 겁니다. 박 정권은 철저하게 자립 국산화 정책. 보수 세력 진보 세력 콜라보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가 엉망이지만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그냥 박정희는 일본 친일로 한쪽에선 공격하고 한쪽에선 일본과 엮으면서 각자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박정희 가문은 본래 항일 가문으로
형 박상희가 일제시절 경북 지역에서 심산 김창숙과 더불어 가장 힘겹게 항일운동을 한 집안입니다. 형인 박상희의 정신을 받아 강력하게 반외세주의를 추구했던 박정희인데 왜 그가 이런 스탠스를 취했는지 집안 내력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박정희는 친일 대명사로 온 국민한테 알려져 있지만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일본 방문을 단 한 번 안 한 유일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5.16 의장 자격으로 미국 방문하고 오는 길에 일본에 몇 시간 체류한 게 전부고 대통령 당선 후 무려 16년간 단 한 번 일본은 간 적이 없습니다. 당시 한미일 관계를 생각해보면 매우 의외입니다. 헌데 5.16 의장 때 몇 시간 체류한 걸로 오지게 친일 선동한 게 바로 한국 언론들입니다. 혈서 쓰고 만주군 갔다고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쓴 것도 아니고 나이 초과로 탈락해서 쓴 걸로 보이고 그게 문제면 독립운동가로 추사한 여운형도 문제가 됩니다. 여운형조차도 그 정도의 친일 맹세는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집안이 항일 가문이라 불이익받고 교사직 관두고 늦은 나이에 혈서까지 쓰면서 입대를 한 건데 특이한 건 일제 패망 직후 안중근 동생 안정근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 안정근을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안정근은 만주군에 프락치를 심어놓았던 독립군 출신. 박정희가 프락치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박정희는 자신을 독립군이라 썼던 소설에 대해 그건 거짓말이다 라며 매우 화를 냈다는 일화도 있는데 나는 일제에 부역했던 잘못된 과거를 갖고 있었다라고 기자들한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친일파들 대부분이 해방 후 적반하장으로 반성은 절대 안 했는데 말이죠. 이렇듯 박정희의 해방 직후 행적들은 분명히 다른 친일파들과 많이 달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 남로당에 갔다면 절대 친일파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남로당이 미군정과 친일 세력 경찰들과 싸웠기 때문이죠. 해방 후 친일파들은 기회주의적으로 죄다 친미파로 변신합니다. 네 번째가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건국 이래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혈맹의 우방으로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 직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체결되고 한국 탄도미사일은 족쇄가 채워지게 됩니다. 전두환이가 미국의 미사일과 핵개발 문서를 모두 다 넘깁니다. 미일은 유신 정권은 비방했으면서 전두환 정권은 인정합니다. 5.18 등을 묵인하면서 일본군 출신 남로당은 박정희 말고 박원석, 김종석, 김달삼 등이 있는데 제주 4.3 주역 김달삼은 친일 인명사전에도 없고 거의 영웅 취급을 하지만 유독 진보 세력들은 박정희한테만 친일 잣대를 들이댑니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